2023년도 하반기 행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문과, 민영과 소관 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조성개발 연구 용역에 대해서 하고 축제 음식점 연장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먹거리촌 조성에 관련해서 백종원 씨가 청도에 한번 오셨다 하신 적이 있죠? 예, 섭외는 했으나 오지를 않겠습니까? 참 아쉽네. 저는 우리 군에도 역시 또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으셨구나. 나는 왜 불발이 되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문가 자문을 해서 저 경주 황리단길 베스마킴 다녀오셨죠? 예, 예, 거기에 그 황리단길 배경은 성공했는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도하고 많이 다르죠? 네, 경주는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고 원래 유명한 지역이라서 좀 우리 공원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경주에 거기서는 황남빵이라든가 또 수건빵 그런 종류를 특색 있게 개발해서 또 전국적으로 청년들한테 네. 너무나 인기가 있었었고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동시에 같이 모여가 있어서 특히 더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길도 일반 통행구역도 지정되어 있고 보행에 대해서 보행 환경 개선에도 잘 되어 있고 주차장이 특히나 더 잘 되어 있다. 나는 접근성을 생각하면서 방문객들이 아마 편의를 위해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 답변서를 보면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2번이나 했습니다. 제안서에 네. 우리 청도만이 특별한 먹거리 개발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또 96쪽의 다음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 사회부담회에서 처음으로 위생팀에서 처음으로 지금 육백총 개발돼서 연구 용역하는 단계입니다. 좀 늦었지만 전체적으로 특수지역별 언론별 특색 있는 먹거리와 또 지역의 특색 있는 타원을 좀 조성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연구 용역을 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좀 세부적으로 좀 먹거리를 개발을 하는 예, 하고 이거 용역을 통해서 먹거리가 좀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발한 그 음식들이 지금 저희들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 예. 그 축제장에 좀 우리 활용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해보고 예. 지금 음식들 우리 축제장 행사에 보면 좀 그 음식들이 소고기 볶밥, 추어탕, 돼지 수육, 뭐 오징어 무침 이런 것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이래 엄마들이랑 손을 잡고 젊은 세대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서 거기서 무슨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국밥이다. 뭐 무침이다, 오징어 무침이다, 뭐 그 파전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예. 좀 보기도 좀 그렇고 이게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맞는 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예. 예, 그리고 저기 입점이
작년에 4개입니다. 그죠? 예, 사개수. 예, 4개인데 축제장 밖에서 거기 노상에서 판매하는 그리고 그게 푸드 트럭 같은데 예, 그런 거 판매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푸드 트럭 저 바깥에서는 다 통제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는 통제가 안 그건 되죠. 우리가 예, 그만- 신고. 신고로 해서 예.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예, 있습니까? 예. 거기에 푸드 트럭에서 뭐 김밥, 막 애들 좋아하는 거 뭐 떡볶이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그런 몇 사람들을 좀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그 축제를 앞두고 나가니까 하고 조율을 했어. 이게 전에 그 과장님 아실 겁니다. 영양군에서 1박 2일 프로그램 하면서 엉튀기 과자 그 가격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하는 거 한번 우리 영양군에 지금 홈페이지가 욕설로 막 이래 있는 거 있지. 그건 행사상 우리 행사를 축제하는 거는 청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인데 그 댓글 때문에 축제가 다 망하는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20,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메뉴를 개발하고 음식 단가를 많은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게 군에서 내밀어 가지고 무주군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음료 주류 가격을 업체 전체가 통일해야 한다. 이런 조건도 있고 조금 더 위로 한번 올려가 주시겠습니까? 뒤에 거.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다 보니 관광객들이 이것저것 다양한 메뉴를 더 먹어보고 있는데 이 업주들이 지난해 축제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러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도에서도 좀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면 착한 가격으로 쭉 이렇게 연결해 가시고 또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가격을 또 뭐 음식을 종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마 매출이 좀 더 늘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잘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청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승민 의원 지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승민 의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동명 과장님 네. 답변서를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요. 지난번에도 많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반기도 답변서의 양식이라든지 또 우리 조용히 질문했던 내용을 아주 잘 담으셔갖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A 툴 같습니다. 너무 잘해갖고요. 제가 이 텍스트를 그냥 보면서도 다 이해가 될 정도로 답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사회부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니 그 해마다 이렇게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취재 못했던 사유를 봐도 이게 이 문서만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지 못했던 부분. 물론 사람을 모이는 그런 대부분 그런 행사처럼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3년도 올해는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여기 내역의 사업에 있듯이 좀 매년 오는 사업입니다. 다 지금 뭐 학생 학습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네요. 또 새로운 또 시책 공모 사업을 또 신청해서 포함해서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공모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발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미리 몇 해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보통 1년 전부터 해야 다음 중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따로 소스를 준비하는 거 있으세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 지금 저희들이 뭐 부서팀별로 좀 뭐 1,000만 원 단위 좀 소형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많고 이제 충도 그림센터 같이 복합화 사업, 대형 사업을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작은 소규모 사업은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답변서 내용이 이렇게 충족하니까 이게 이 의원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럼 어떻게 보탬이 드릴까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숙제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한 역정사항, 주진 실정의 향후 계획 같은 경우도 자료에 대한 수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 충북군의 향후 나갈 방향성을 우리가 또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도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자료로서도 노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아이 돌봄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청소년, 다문화, 또 뭐 음식점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를 좀 내었는데 여기서 과장님께서 물론 여기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향후 계획도 자세하게 알지만 이렇게 쓰셨던데 여기서 되게 민감하거나 문제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업시대입니다. 현재 수요부터해서 모든 계획의 실행 평가에까지 통계조사에 관한 부분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뭔가 좀 지지적 미래적으로 뭐 특별한 문제적으로 뭐 작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 보장과는 주위 목적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투자를 많이 해서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것은 주민 만족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려운 과일 수도 있고 또 범위가 되게 넓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인풋했을 때 바로 드러나는 거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면서 스물스물 이제 그게 좋았더라는 그 주민들의 성취도라든지 만족도 그런 걸로서만 평가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소 과에서는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뭐 프라이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사회보장 과장님께서 계획을 이렇게 잘 수립하고 또 그 과의 그 팀의 뭐 문제점까지 다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녀갔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에 대한 부분.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음식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각 과와의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청이면 하청과, 공업이면 또 뭐 관광과, 또 산림과하고 다 조율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푸드트럭의 문제점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그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또 소상공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짚어본다는 개념에서도 조례를 들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더라고요, 그죠? 우리 조례를 봤을 때는 매우 구체적이고 좋았는데 다만 제가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 장소를 한정시켜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물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사회보장과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부두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만이라도 아니면 장소를 지정해서라도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상인이라든지 업체를 한정시켜서라도 우리 청도군에는 푸드트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 희망이라도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청도군에서 조례든 더 강한 규제를 통해서 좀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청도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번 시각을 넓게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좀 있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도 부분 의회는요, 지향점은 먹고 사는 거, 당장 민생에 대한 고기를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대단적인 미래성을 보이거나 뭐 이념적인 부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그렇습니다. 민생에 대한 얘기를 다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그런 부분부터 좀 깊게 심도 있게 좀 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장님. 이성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자위원 계십니다. 예, 이광 의원 예, 그냥 고맙습니다. 이동명 하장님 공정 질문 답변자로 이성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잘 하셨고요. 뭐 직원들도 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특히나 이 경로당 쪽에 가보면은 우리 이동명 하장님하고 우리 이철성 팀장님 엄청 뭐 잘하시가지고 당연히 의식이 좋더라고요. 항상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계신 모습 항상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한 그 인덕션 보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률이 보니까 35% 정도 우리 NLT 투자정부랑 농협 계단에서 하네. 예, 그렇게 한번 35%가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가보면은 또 아시렌티가 또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인덕션이 그렇게 한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을 좀 주의조사랑 같이 가지고 필요한 데는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보니까 보급률이 뭐 많이 낮습니다. 예, 그리고 없는 얼마 전에 뭐 사고 가스 저희 보면은 사고도 뭐될 것은 나고 이러던데 어린이집에도 주의조사랑 같이 가지고 인덕션을 좀 보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연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좋은 방향이 안 나오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이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자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원 의원 지내주십니다. 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승민 의원님 말씀처럼 답변에 굉장히 좀 충실하셨다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거 질문하기 전에 아이돌봄 이승민 의원 질문하신 것 세 분의 우리 아이돌봄 통계에 기반한 아이돌봄 사업을 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산동 지역의 신청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신청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예, 원거리라서 가장 첫째 원거리라서 문제라서. 아니 그 아이돌봄이 집에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방문해서 사실 이게 아이돌봄의 신청 비율이 낮은 게 아니라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 보낼 수 있는 선생님이 없지 않습니까? 또 아이돌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산동이나 또 보통 산소에서 산동으로 가는 게 물론 아이들이 좀 없는 것도 뭐 사실 좀 생각하지만 좀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누차하게 말씀드렸지만 아이돌봄이의 산동 선생님의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산동에서 아이돌봄이 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교육을 안 내려주시면 사회보장까지 교육을 많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그래서 교육 예산을 얼마 지키기 잘 안 나지만 세워서 아이돌봄이 양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족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선생님 수를 늘리는 들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관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50인 이상 상식을 50인 이상 사대보험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이돌봄 사업 가족센터에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돌봄 사업이 가족센터 전체 예산보다 아이돌봄 사업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족센터에서는 지금 아이돌봄에 계속 지금 저희들이 전화하는 수습니다. 돌봄의 신청들이 지금 중간에 주차님 예. 43명 지난해도 43명이었잖아요. 지난해 우리 행감할 때. 그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수요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생님 숫자는 지금 현재 부족하다. 그래서 이 선생님 양성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는 사실 우리 가족센터 업무에 아이돌봄 업무하고는 연관성은 있고 비슷한 분류라고 볼 수 있지만 완전 다른 파트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아이돌봄에 대해서 뭐 직원이 지금 1명, 2명, 3명 된다나요? 1명이죠. 직원은 하면 직원 1명이죠.
한 명이 아이들 그 가족센터 전체 10몇 분 직원들의 이 아이돌 한 예산 한 분이 사용하시는 예산보다 더 적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안에 팀으로 둘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자꾸 어디에 묶어 넣어서 포함을 시켜서 할 것은 앞으로 점점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선생님을 그 50인 이상 사업, 이하 사업장 유지하시고 싶어서 선생님 안 보고 싶다면은 아이돌분 분리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보는 부분이고, 아니면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분 선생님들을 많이 좀 충원을 하셔야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상동지역의 신청 비율이 낮은 게 아니라 답변서처럼 신청 비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는 인원은 있는데 배정할 수 있는 아이돌 선생님이 없다. 예, 저는 그 지방 보조금 교부 내용, 교부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보조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성과평가를 하면은 매우 우수했을 때 어떤 그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우수 이상은 원칙적으로 뭐 예산을 좀 정해지죠. 근데 네, 유지 또는 증액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액되는 경우는 이거 사실 성과평가하고는 별반 상관없이 증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뭐 사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아무 무의미해진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매우 미흡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상? 예산을 미반영시켜요. 아니 10%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원칙상으로 10%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사회보장과에서는 매우 미흡에 대한 결과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23년도에 그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것 같은 성과평가를 우리 국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 보조금이 그냥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 그 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에 따라서 잘하는 데는 더 줄 수 있고 못하는 데는 감액을 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성과평가의 취지라고 본다면 그리고 지금은 성과평가는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2020년도 어떤 사업을 제가 어떤 사업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사업 자체에 우리가 돈을 주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미흡을 받았으면 매우 미흡을 받은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유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당연히 조치도 취해야겠지만은 우리 어쨌든 간에 매뉴얼에 따라서 보조금도 10% 감액을 하셔야죠. 그리고 매우 우수 받았으면 보조금의 증액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성과평가는 성과평가대로 따로 그냥 다른 하나의 그냥 업무이고 보조금 나가면 보조금 나가대로 별개라면 성과평가는 정말로 아무 할 일 없이 우리 공무원들 노동력을 갈아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저희 과에 뭐 지금 미역에 있는 부분은 그 코로나로 제가 펜스가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볼 건데 그거 말고 있죠. 2021년도에 매우 미흡 있죠. 22년도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500만 원에 그대로 500만 원이고. 네. 어떤 단체의 어떤 보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지 않는다 아니면 성과평가 자체를 없애든지 굳이 이거 해가지고 우리 그 노동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던 사업이 있죠. 네. 우리 반야미 교합창단 지원 사업인데 400만 원이죠. 2022년도에 코로나로 미운영됐는데 그래서 교부가 되지 않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성과평가를 매우 우수로 왜 하셨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성과평가를 매우 우수 90점 해놨네요. 만약에 우리가 성과평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여기는 사업을 안 하고 10% 증액을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에 10%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성과평가 결과를 지금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다행입니다만은 사업도 코로나로 인한 미운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여
교부금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를 진행을 했고 매우 우수를 받았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좀 사고가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성과평가가 가지고 있는 이 순 목적이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보조금이 말 잘 듣는 누군가 좀 알주고 말 안 듣는 누군가에게 몰수하는 게 보조금 분명히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 생기려면 보조금을 한번 주기 시작했다고 계속 그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행사를 잘하면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못하면 감액을 해야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 사업자들도 단체들도 보조사업자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 관리는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가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앞으로 반영을 못할 것 같으면 지침을 바꾸세요. 성과평가 결과는 그냥 노식행위로 남기시지 않으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사회분야가만 문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 아니고 주민복지과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공시세 수입 체납액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군의 지정자립도가 낮은 거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고 모든 분들이 아시는 얘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지정자립도가 낮으면 결국에는 세금에 대한 세수에 대한 증대를 좀 노력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계 수입에 대해서 또 그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회분야과에서 건수는 많지 않고 좀 이따 추후에 좀 오늘 민원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총 21건의 체납액 중에서 징수 비율이 높지 않다. 5%가 안 됩니다. 연간. 예, 예. 네. 그러니까 한번 체납하기 시작할 돈 안 내면 5%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찾아내려는 아니면 받아내려는 의향이 없다. 아니면 그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2022년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체납액 징수금이. 그리고 소멸시효 대상에 미정인된 금액도 미정인된 건수도 많습니다. 결손 처분은 하셔야죠. 예. 지금 좀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결손 처분을 그때그때 해야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타올 때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플랜트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을 못 받아서 시간이 지나갔으면 결손 처분 하십시오. 네. 예. 행정 처분을 적합 실시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했다고 그냥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추후에 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결손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무료 해제할 수 있는 부분 무료 해제를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걸 또 만드셔야 되고. 예. 우리 지역 고향 사람 기부금이라고 제도가 생겨서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모아도 돈 1원 못 모읍니다. 그렇죠? 우리 군에 지난해에 300억의 세수를 징수했어요. 그중에 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난해에 45억을 체납액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15%가 체납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5%는 못 받으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지방교부세만 당연히 목을 매야 되겠지만 우리 군의 자체적인 노력이 바탕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방교부세도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 실과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받으려 하는 적어도 그런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금까지. 체납액은 그냥 체납되는 대로 뒀다라는 이런 결과의 답변서를 추후에는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고 계십니까? 네, 김대현 질의주십시오. 이동훈 사회보장과장 이정신문 답변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질문한 보육아동 장애 소비 금진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의 보육 아동 금지는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유아는 전국적으로 지금 무료로 실시합니다. 무료로 국가적으로. 예, 지금 청도는 그럼 805명 되어 있는데 무료로 예. 검진을 다 해주는 그러면 무료로 검진을 하고 난 뒤에 장애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저 국민건강보호공단에서 또 나이별로 통제가 다 일정을 건강검진 받아고 그거를 물론 안 듣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은 1차로 영유아 무료로 받고 난 뒤에 거기에서 좀 영유아 발달 평가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2차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된다.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1인당 20만 원. 그러면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있는데 신청을 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청도에 청소년 아동을 상담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년 상담센터 여성회관에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센터는 여성회관이 그 센터 그럼 치유하는 센터는 지금 청도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한글을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고 또 치유하는 상담하는 한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또 가족센터에 지금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런 치유센터가 말고 왜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장애 치유를 한다든가 심리치료 뭐 이런 언어치료 이렇게 하는 데는 청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심리치료는 놀이치료 뭐 언어치료 이렇게 해서 그런 치료센터에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좀 소관에 좀 주의복지사를 제가 상승해요. 그거 지금 보육 아동 장애 소비 검진 내역이 지금 이거는 아동들 그럼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대상자가 나오면 예. 그럼 개인적으로 이 대상자 가정에서 이 아동을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하면 그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희 그 세판에가 있어서 내용을 상세히 지금 여기 보면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검사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지금 정규 평가가 필요해서 영유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해서 이 정밀 치료가 필요한 신청자한테는 어디로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그쪽에 소아과에 소아과에? 예. 소아과 뭐 병원이나 의원이나 뭐 이런 데 실제로 가서 검진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나가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청도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과에서 타지에 가도 그걸 지원을 타지에 소아과에 지원을 해줍니까? 예. 이 영유아 건강검진센터에서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각 가정에서 이제 이거 장애 좀 의심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가정에서 이제 치유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치유를 하러 가야 될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지금 치유하는 이 센터에서 센터가 아니고 우리 그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소아과에 가서 이제 진료하러 가는 그런 것밖에는 다른 해줄 방법이
여기 저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입소해가 가야만 아동 대상 중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죠. 예, 그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 만약에 이 지원했는데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약간 이상한 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뭐 어떤 치료센터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치료센터가 소아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뭐 장애 쪽으로 뭐 심리 네, 심리 치료나 뭐 이런 어느 치료 이런데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은 그럼 복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뭐 우리 과에서는 지금까지는 지금 뭐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그러면 이 지원해주는 그거는 제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복지과에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정확하게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사회보장과에서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인데 이 주민복지과에는 이런 지원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청도에 어린이들, 아동들이 약간 이상 소견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또 언어나 심리치료나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치료를 해주면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방치하면 이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치료가 또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요 시기에 치료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가정에서 또 이런 아동들이 좀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서 잘 발굴을 해서 이런 애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센터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지금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과 뭐 서로 어느 쪽인지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과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좀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좀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동들이 이런 치료 시기를 잘 놓치지 않고 해줘야지만이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한번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생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랄 분 계십니까? 네, 전영일 의원 지랄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양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이 한때 때도 수사 이야기를 몇 번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도군에 각 과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보면 연초에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 다 떠가 있죠. 신청하라고. 예. 사업명이 떠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민간단체 지원사업 거기 하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단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보고를 합니다. 열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달에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신청에는 민간단체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홈페이지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하고 나면 선정이 끝나고 나면 중간 보고회를 또 합니다. 그러면 완료되는 데도 있을 거고 진행 중인 데도 있을 거고 중간 보고회를 합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에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면 외부 사람, 대학 교수라든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은 소개 목적이 잘 됐다. 좀 이어가라.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평가위원이 그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그래 되면 거기에 미흡이라든지 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싶으면 과감히 일몰제를 제공합니다.
그 사업을 폐지하든지 예산을 30% 깎든지. 근데 우리 청구문에서는 다 빠져있어. 평가를 하다 보니 오늘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 아는 단체로 하다 보니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청구문의 행사는 그 행사가 계속 그 행사일 뿐이다. 시대 흐름에 맞는 이런 사업이 잘 발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를 띄고 나면 민간단체도 더 발전을 하고 또 여기 중앙보고회를 거침으로 해서 정산이라든지 대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 간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그러겠는 거죠. 예. 예, 앞으로 국장님 모든 형태를 이것은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게끔 변해야 우리 충북군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빨리 도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 사회 민간단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전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해 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